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건, 사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예전에 인천 흉기난동 사건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 내가 제 유튜브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둘 다 이제 런 쳤던 경찰관 두 명이, 재판 결과가 이제 대법까지 가서 떴어.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이 경찰관 두 명은 해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지 헬피엔딩으로 해야 될지 저는 이게 좀 파면까지 가길 바랬는데 파면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파면까지는 가지 않았고 뭐 여기 뉴시스에 나온 기사를 요약하면 빌라 흉기 난동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고 경찰 성실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 그리고 기본적 본질적인 직무 포기 패소 확정 형사사건에선 징역형 집료 선고를 받았다. 뭐 이렇게 떴거든. 그래서 이 사건 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층간소음에서 시작된 거였거든. 층간소음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었어. 원래 오락가락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죽이겠다고 막 쾅쾅거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경찰 신고를 했는데 근데 맨 처음에 경찰이 와서 이게 맨 처음에 이게 돌려보냈는데 그 사이 이제 밑에 내려갔다가 열받아서 또 칼 들고 다시 올라온 거야. 결국에 이제 그 상황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경찰이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둘 다 런을 치는 그런 시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갔던 사람이 이제 A 전경이랑 B26여 순경, 경이랑 순경이 갔는데 전경이는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 50살의 남자였는데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면서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런했다고 자기는 주장했고 여자는 솟구친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는데 근데 이거 그 당시 CCTV 본 사람은 기억나겠지만 진짜 칼 들고 찔렀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밑에서. 그래 찍었거든. 근데 끝까지 안 올라가고 민기적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그 사이에 그 남편이 이제 거의 남편이 제압을 다 했어. 손에 칼 맞아가면서 그러다 제압을 했고 그리고 칼 맞은 와이프분은 제가 알기로는 뇌사 상태에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해임 징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대법까지 갔거든. 근데 대법까지 간 결과 해임이 확정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 순경은 사건을 맡은 1심은 참혹한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신속한 초동 조치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공포심으로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는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받았고요. 아 잠깐만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A 전 경위 1심에서도 직무태만에 해당되고 중과실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서울 고법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해가지고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직무유기 혐의로까지 기소가 됐거든. 그래서 인천지법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받고 그 다음에 뭐 결론적으로 이제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때 이제 칼질했던 사람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서 22년 판결을 그러니까 살인미수인데 22년까지 가는 게 그 뇌사 상태에 빠져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2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기자님 나이 성별을 넣을 거면 다 넣어라 이 얘기 제일 많았어. 여자들이 좌표만 찍었더라고. A 경위는 성별이랑 나이 왜 안 적어줬냐. 그리고 나이가 2배 많은 남경 도망갔지만 능지 없는 인셀 남들은 남경들 성범죄 비열하게 아닥하더라. 남경은 A50이고 여경은 B26이라는 이상한 거 못 느끼냐 박현준 기자남 이래가지고 성별에 대해 가지고 왜 이거 제대로 안 했냐고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게 골 때린 게 경찰은 도망간 게 피해자 남편분이 올라가서 맨손으로 막았다라는 게 있었고 해임에 더불어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항소도 결국 연금 등 손해보려고 한 파렴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역시나 뭐 이걸 보는 여초 반응은 아니 발씨 할 거면 똑같이 하라고 왜 성별 그러니까 다들 성별을 빼먹는 거에 표기하라는 얘기. 박현준 기자님 왜 그래요? 남자 성별을 왜 안 써요? 이 얘기가 제일 많았어. 이런 게 제일 많고 왜 욕은 다 여경이 먹어야 되냐 이런 거다. 그래서 요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은 그 해임이랑 파면의 차이가 가장 큰 게 일단은 연금액 감액이 있고 그리고 재임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이 되고 퇴직금 불이익은 없어. 근데 공무원 연금 감액은 있거든. 그래서 해임은 25%, 파면은 50% 요런 식으로 이제 공무원 연금은 감액이 되는데
파면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에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때까지 파면까지 간 사람이 있긴 있어. 참고로 옛날에 그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김정주 대표한테 4억 원 받아갖고 넥슨 주식 샀다가 팔아서 120억 차익을 챙겼는데 요거는 징역 4년 나오고 그리고 요게 해임으로 나왔거든. 요게 해임이었어. 요게 파면이 아닌 해임 예정이었는데 근데 정작 파면을 받은 게 뭐였냐면 옛날에 그 국민은 개 돼집니다라고 얘기했던 나향욱이 실제로 파면까지 갔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발언 하나로 파면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법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지. 치주대로야 한마디로. 근데 다행히도 나중에 파면은 너무하다. 이 사람은 불복했는데 나중에 뒤에 이게 항소심 올라가서 고위 공무원에서 상급 공무원으로 직급이 낮춰서 강등돼가지고 이제 복귀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법이란 게 항상 보면 참 되게 웃기다, 골 때린다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여경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많이 뽑아져가지고 순찰 나가면 여경이랑 나갈 수밖에 없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경들도 보통 이제 순찰을 갈 때 2인 1조로 가거든. 2인 1조로 가는데 여자랑 어디 나가기가 싫다고 한 블라인드 글 보면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미친놈들이랑 상대할 때도 되게 많은데 경찰들이 근데 이 미친놈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여자랑 가면 여자는 도움이 안 되니까 남경들도 여경들이랑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해. 근데 그러면 이제 깍두기라고 볼 수 있거든 여경. 근데 깍두기 여경에 하다못해 남경이라도 좀 빡신애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퇴직 얼마 안 남던 50살짜리를 붙이니까 몸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경찰이.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게 뭐 이제 성별을 적고 안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 그리고 지금 와서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제안은 뭐냐면 이제는 경찰을 뽑을 때 존나 강한 애를 뽑아야 돼. 이제는 그냥 준내 강한 애, 피지컬 개쩌는 애들 있잖아. 그리고 뭐 배운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난 아직도 좀 유감스러운 게 제 친구 중에 창규라는 애가 있었거든. 창규. 이런 말해도 되나? 걔가 한 키가 190이어서 고등학교 때 한 190이었어 걔가. 그래서 나는 창규가 사람을 5대로 싸우는데 5대를 패는 걸 내가 봤거든. 내가 등치가 크니까 고등학생인데 그때 고등학생 싸웠는데도 그러니까 5명이 쪽을 못 쏘는 거야. 그 약간 그 사자 앞에 쫄아버린 초식동물 같이 있잖아. 그래서 5명을 혼자는 막 때리는 거야. 근데 걔가 만약에 그 경찰 시험 실제로 준비했다가 걔가 떨어졌거든. 걔가 약간 이게 좀 번번이 희한하게 낙방을 했어. 걔가 희한하게 나름 장소를 했는데 근데 나는 만약에 창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잖아. 그냥 잡아 찢었다 진짜. 진짜 만약에 내 친구 창규 그 현장에 있었잖아. 잡아 찢어 죽였습니다 진짜로.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그런 뭐 시험 이런 것보다 체력이라던가 격투 전투력 이거 존내 짱짱한 애들로 뽑아야 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순찰 나가면 이제 미친놈들도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요새 애들도 운동 많이 해가지고 미친놈들도 이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 그러면 경찰 레벨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경찰은 그냥 뭐 이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을 뽑잖아. 뭐 뒤에 뭐 합격하고 뭐 체력 테스트 한다고 하지만 체력 테스트 떨어지면 그게 병신이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애초에 존내 강한 애들로 이제 한 6배수로 모아놓은 다음에 그 와중에 시험 쳐가지고 붙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지금 와서는 어떻게 여경들 잘라낼 수도 없고 이제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꿀보직으로는 보낸데도 한계가 있다니까 여자들을. 쓸모가 없어, 쓸모가. 그래서 이거는 보면 여러분 이렇게 경찰들 나가서 일 터진 거 보면 거의 다 거기 여경이 껴있을 때 항상 그때 사고가 터진단 말이야. 옛날에도 막 그런 거 뜬 적 있잖아. 막 진짜 늙은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막 이게 막 진짜 몸싸워서 제압하고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고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남자들도 무섭단 말이야. 그 상황이 되면 쓸모없는 애들이랑 나가려면. 그러면 이 궁극적인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다? 준내 강한 애들을 뽑으면 됩니다. 근데 친구 창규 같은 애들. 그러면 해결돼. 치안 좋아지고 해결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뭐 이 사건 터졌을 때 비난과 힐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들 뭐 욕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런 거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성숙한 나라라고 한다면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무서운 애들이 와가지고 그 떳떳하면 가만히 있죠.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은, 사건 일어난 거, 인천 사건이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요거 내가 지나간 거 봐가지고 얘기해 드렸고요. 아무쪼록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치안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남경이 문제다, 무능한 게 이게 아니라 경찰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여경이든 남경이든 경찰이든 필요해. 옛날에 그 어떤 여경인데 유도 금메달 단 사람이 특채로 들어갔잖아. 그건 누가 반대해? 맞잖아. 그러니까 좀 이젠 여자라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적재적소로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뭔가 치안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일만 남은 게 아닌가. 한편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시스템을 이제 좋게 고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도 결론은 뭐다? 쉿된 것 같다라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